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강으로 채소하고 과일을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하고 어떻게 섭취하면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채소와 과일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섭취했을 때는 얼굴의 혈색도 달라지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장수하는 마을이나 장수하는 분들을 조사해보면 고기보다는 채소나 과일을 훨씬 더 즐겨 먹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근거 자료가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3 챕터에서는 그러면 채소가 무엇이며 과일을 어떻게 재배학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는 잠깐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런 채소나 과일을 드실 때 특히 중요한 거는 채소나 과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 이런 걸 컬러 푸드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으면 효과적으로 잘 섭취할 수 있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나타난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채소하고 과일은 서로 식품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궁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 원리나 조리 특성이라 하는데, 이런 식품과 궁합을 어떻게 잘 맞출 수 있는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과일과 채소의 다른 면 중에 하나가, 계속 이걸 드시면 얼굴의 혈색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이제 이 학술지에 나타나는 것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조사팀은 영국의 세인트 앤드루 대학팀이 한 6주 정도 과일과 채소를 20대 평균 나이 20.74 정도 되는 이런 분들, 남성 여성에게 6주 동안 섭취했을 때 전후 피부 톤을 측정했을 때 확연히 달라졌다고 지금 나타나 있고요. 이럴 때 하루 평균 채소라든지 과일을 한 3조각, 정확하게 뒤에는 상당히 발표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이제 잠깐 보면은, 특히 한 애로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토 안에는 기능성 성분인 라이코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이런 고찰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니까 동그라미를 해놓은 거는 다른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 있는데, 그 저작권에 입에가 들어가 봐서 우리가 잘 구별은 안 되지만은, 이렇게 지금 색깔을 약간 바꾼 거에 대해서, 동그라미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소와 과일을 이 섭취를 하면은 이 얼굴의 톤도 바꿔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근거 자료가 발표되어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근거 자료가 세계의 장수식품과 장수마을, 이런 거를 봤을 때 장수식품 중 하나가 채소와 과일이 고기보다는 확실히 맞다고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예로는 세계 장수 마을의 식생활에 대해서 연구가 일본의 교토 의대 아모리 교수하고 야모리 교수하고 WHO 세계보건기구하고 합쳐서 공동 연구를 해서 조사 기간이 약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이제 한 25개국 57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표가 작아서 죄송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에콰도르, 중국, 일본, 핀란드, 브라질, 이런 걸 정리해 보니까 파란색으로 나타난 것들이 전부 다 보니까 채소입니다. 결국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주요 건강식품 중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광황이지만은, 여기에도 과일이나 채소, 특히 이제 숙성 포도, 과즙, 음료를 먹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가로도로도 여기 보니까 채소, 그 다음에 중국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기를 아주 적게 먹고 과일과 채소를 먹었을 때 장수를 했다는 그런 어떤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일본은 옛날에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수하시는 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현대 문명이 들어와서 정크푸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잘 알고 계시는 패스트푸드 때문에 장수 마을로는 조금 지금은 동떨어져 있지만은
하여튼 장수하신 분들이 소식하고 생선을 섭취하고 특히 이제 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두부로 만들어 잡수셨다고 하는데, 제 알기로는 고기 같은 경우는 일본 조금 잡수실 때 수육, 기름을 완전 빼서 잡수셨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핀란드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데 심근경색 발병률이 높은 것은 채소나 과일보다는 동물의 지방 섭취가 많다는 걸로 이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여러분 각 나라의 세계의 장수 마을이나 장수하시는 분들이 고기보다는 채소와 과일을 잡수시는 게 훨씬 장수에 가깝다는 것은 아마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게 확실히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 장수 지역을 연구한 게 있는데, 장수를 위한 식생활의 10가지 조건 중에서 그 하나가 또 하나는 세 번째로 채소나 과일의 양을 많이 먹는다는 이런 건데, 한마디로 또 여기와 또 다르게 또 나타난 거는 네팔이나 이 티벳 이런 데는 채소나 과일을 적게 먹고 양고기도 먹고 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물론 네팔 같은 경우는 힌두교이기 때문에 뭐 쇠고기는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양고기를 먹고 이러는데, 이들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고기 섭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안 짧느냐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조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은 보니까 장수촌의 공통점인 노인이 되어도 몸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 부지런하시고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가장 저기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고 이러면 아마 외로움 같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는 장수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또 근거 자료가 하나가 미국의 국립암센터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채소를 아끼지 말자. 즉 다시 말해서 채소를 많이 소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번에 보면 견과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호두나 이런 견과류를 많이 섭취를 하시면 좋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서구에 비추어 보면 심장병 예방에 좋다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섬유질,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식이섬 섬유 이런 것들이 사망 위험을 아주 줄인다고 나타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식이섬 섬유를 많이 듣기만 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식이섬 섬유는 여러분 아다시피 정리를 하면은 영양학적으로는 크게 우리가 말하는 의미가 도지는 않았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최후의 우리 몸이 화학적인 이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쓰고 남은 이 것들 중에서 이 콜레스테롤이나 톡신, 다시 말해서 독성분이나 쓰다 남은 물 이런 것들이 이제 장에 왔을 때 빨리 이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분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빨리 밖으로 배출하는데 1등 공신이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해서 식이섬 섬유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 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음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봐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장수 제한 중에 하나가 무병 장수하는 거는 여러분 신체적으로 활동을 늘려야 하는 건데, 운동,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식품과 조금 관계가 동떨어져 있지만은 이 친구들을 외로움, 친구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여러 가지 이 비만 방지하는 이런 식품이나 운동이 이제 장수를 하는 그런 제한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장수 제한 중 하나가 운동 외에는 식품 중에서는 무병 장수 하셔야 되니까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많이 하는데, 언제 기회가 있을 때는 또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경험에 의해서 아마 이 식품 중에서 제가 봐서는 이 엽록소, 클로로필이 아마 우리 몸에 노화를 멈추게 하고 노화를 좀 더 더디게 하는
1등 공신이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확립이 되면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걸 이제 종합을 해볼 때 인간의 한계 수명이 얼마인지 2016년에 영국의 과학지 네이처라는 이런 곳에 이제 발표된 거는 125년 이상은 어렵지 않나라고 이제 한번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2018년에 미국의 과학 잡지 여러분 잘 아시는 사이언스에서 무슨 말을 하노? 125년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수명이 얼마인지 한계에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125년이 더 넘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인가 하면 예방의학에 대한 중요성. 즉 다시 말하면 병이 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운동이나 식품이나 우리의 몸에 맞는 그런 예방의학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결론을 먼저 하나 지으면 여러분 아다시피 무병장수 하시고 오래 사시려고 그러면 이 식생활 쪽에는 운동 외에 식생활 쪽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고기보다는 채소나 과일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소나 과일의 식품학적 구별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혹시 요거는 재배학적인 문제인데 참고하십시오. 채소 또는 야채 요리는 어떤 건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밭에서 자라는 한해살의 열매 또는 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배를 해서 열매나 뿌리를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지만 잎을 이용한 엽채류, 뿌리 건채류, 그 다음에 과채류, 화채류 이렇게 구별하는데 하여튼 참조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과실은 그럼 뭐인가 하면은 그냥 우리 정의로는 나무에 열리는 단연생이 아니고 한해살이가 아니고 단연생 열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사과, 그 다음에 햇과류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견과류 있잖아요. 호두, 잣, 은행, 이런 아몬드 이런 것도 역시 말하는 과실류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요번에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물론 식품을 가장 어떻게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런 잡지나 참고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경북 지역도 그렇고 가장 많이 나는 과실 중 하나가 전국적으로 사과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언제 먹으면 좋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식품학적으로 들었는데 잠정적인 어떤 지금 결론을 도달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하루 한 개 사과는 의사를 멀어지게 한다. 즉 다시 말해서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이 금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고 이렇게 이제 속담도 있는데 과연 그런지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 이야기가 내려오면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심을 넘어서 그러면 사과를 어떻게 먹으면 언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보았어요. 사과 안에 들어있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껍질부터 시작해서 펙틴 이런 것도 있지만 식이섬유, 섬유, 유기산, 그 다음에 당이 있잖아요. 과당이나 포도당. 그 다음에 기능성 성분 중에서 폴리페놀이나 교라세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사과는 이런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 주축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과를 여러분 아침에 잠정적인 결론을 보면 아침에 드시면 물론 배변과 관계는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만일에 저녁에 드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수면에 방해가 되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식품학적으로는
수용성 식이섬유 장벽을 보고하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런 사과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는 아침에 배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유기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산도가 약간 pH 3이나 4 정도 되지만은 위산이 더 이제 낮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침에 먹거나 저녁에 먹어도 별 문제가 없고, 단지 심각한 위궤양 환자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유기산이 있어도 pH 관계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당분을 여러분 잡수시면 이게 에너지원인데 혹시 살이 찌지 않나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주무실 때는 에너지가 에너지원이 활동이 덜 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라든지 체지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큰 영향을 안 미치고, 오히려 이 사과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 성분 중에서 폴리페놀이라든지 케라세틴이 물론 껍질도 펙틴도 있지만은 당분의 흡수 조절과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과 섭취에 대해서 여러 논문과 이런 걸로 봤을 때 잠정적인 과학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 사과 섭취 시기는 꼭 저녁에 안 먹으면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식품학적으로 하루 아무 때나 건강에 이롭다고 판단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침을 먹어도 점심을 먹어도 저녁에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하나는 얼마 정도 먹으면 되는데 한 개 정도 내지 2개 이 정도만 해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특이한 게 또 하나 발표된 게 있습니다. 여성들이 수면 직전에 먹으면 어떤 게 좋은가 하면, 첫째는 수면에 도움이 된답니다. 한마디로 바이타민 C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숙면에 도움을 주고, 두 번째로는 이 산부인과 기록이라는 이런 쪽에 논문이 발표된 게 있는 거는 폴로비진이라는 이런 성분 때문에 밤에 수면 직전에 여성들이 사과를 드시면 여성의 성기능의 향상에 약간 도움이 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잡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과를 잡수시고 물론 다른 과일을 잡수실 때 가장 이 식품학적으로 효과가 배가 되고, 그 다음에 효과가 배가 되지 않고, 이런 쟁점 중에 하나가 또 뭐인가 하면 여러분 껍질입니다. 이 껍질을 먹느냐 안 먹느냐, 즉 다시 말해서 이 과일이나 식품은 대부분 지금까지 연구하고 지금까지 대해보니까 어디에 비밀이 주로 더 많은가 하면 씨와 껍질에 더 많은 식품학적인 성분이 많은 것 같은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과를 섭취하시고 다른 과일을 섭취하실 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거는 뭐인가 하면은 이 껍질째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건강에 해롭지 않은지, 안 그러면 농약은 있는지, 이런 의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연구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게 뭐인가 하면 효과적인 세척 방법, 다시 말해 과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